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꼬리 없이 꼬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려 나오면서 저기 나왔던 월요일부터 해서 시장이 고점 신호가 나왔다. 저런 거는 일반적으로 신호가 고점 신호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고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올라가지 못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저렇게 꼬리가 없이 저렇게 보통은 떨어지게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확률상으로는 10번 중에 8, 9번은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사실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이, 통계 틀렸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보통 병원에 가서 다리에 신경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서 앉아서 무릎에 망치로 통통 두드리면 다리가 통통 튑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다리가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은 통통 다리가 튀어야 되는데 두드려도 다리가 튀지 않는다. 그러면 에이, 의사가 틀렸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몸에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양봉이 서야 되는 자리인데 음봉이 떴다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끊겼거나 또는 두 번째 여기서 세력들이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팔아내고 있기 때문에 또는 세 번째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개인 매수세가 끊겼든 또는 세력이 다 팔아내고 있는 중이든 또는 세력이 다 팔아서 없든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봤을 때 안 좋은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가 없고요.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좀 하락이 나오는지 버텨주면서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버팀목이 나올 것인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실물 경제와 지수와의 괴리감은 너무 말할 것도 없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분석이라는 게 무의미해졌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얼음판 걷듯이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대형주 중에서도 고점에 들어간 종목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겠죠. 국민주가 되어 있는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종목을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질문해 주셨지만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 바닥을 조금 만든다 또는 조금 빠졌다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고점에서 비중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수가 본격적으로 정말 상승 랠리를 달렸다라고 할 만한 자리는 75,000원 자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래는 조정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림상 여기서 바로 수직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약간 쉬어왔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논스톱으로 달렸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조정이 들어간다면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하는 것이 일단은 좋은 자리구나. 저기서 지지가 되는 걸 보고 산다면은 반등의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내려갔을 땐 괜한 추가 매수를 하게 돼서 나중에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 사시는 분들 첫 번째는요. 고점에 안 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샀다면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까지 빠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자리까지 빠졌을 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것이 대응 전략상 옳다라는 이야기 해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을 사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올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종목을 제가 추천을 좀 많이 해드렸었죠. 지금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안 올라가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백신 관련주 추천해야지, 지금 나가는 종목을 해야지, 반도체가 좋은데 반도체가 안 좋단다 쟤는. 그랬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은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고 어제도 실제로 제가 온라인 강연을 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더 나고 있네요. 보시면은 결국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종목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당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만 좀 앞을 내다보고 투자한다면은 역시나 위쪽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멘토님이 추천한 것 중에 올라간 것도 있고 안 올라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안 올라간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장이 안 좋다고 한다면, 시장이 여기서부터 조정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은 이제 빠지지 않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종목들은 빠졌을 때 어떻게 해라라는 대응 전략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빠지면 더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든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아까 전처럼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빠지고 있었다면 저는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떨어졌을 때 더 사도 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내가 혹시나 1차 매수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잘못 진입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살 수 있는 현금만 있다면은 시장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여러분들은 전혀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주린이 분들이 잘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장 올라가는 종목이 좋아요, 이런 종목이 좋아요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자꾸 급등주를 추천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건 올바르지 않는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시장 역시나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쟤들이 끌고 올라가는 주축이었는데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끌고 올라갈 때 썼던 현물, 주식들을 결국은 다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걸 다 받아내고 난다면 외국인들이 또다시 사줄까라는 의문이 남게 되고요. 역시 이제 올해가 들어오면서 제가 작년부터 강조해드렸죠. 2021년에 화두는 다른 게 아니다. 금리 인상이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작년에는 금리 인상에 금자도 안 보이더니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나 또는 금리 인상이 좀 무섭다, 금리 인상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역시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뭔가 대응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요. 고점에 들고 있는 종목들은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 오늘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 중에 다시 일시적인 반등 포인트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무너지게 된다면 현금 비중이 있다면은 역시 그냥 들고 가셔서 충분히 기다려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밀려 내려갔을 때 현금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거. 손절 라인을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정하시고 이거 밀리면 나 비중을 좀 줄이겠어, 뒤도 돌아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그러고 비중을 줄여 놓으셔야 현금을 마련해서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거나 또는 거기에 맞는 또 신규 종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현금화 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기분 좋게 팝콘을 조금 이렇게 드시면서 구경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개별적으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거기서 또 한 가지 더 문제를 제기해 드린다면요. 2월입니다. 2월에 감사 보고서 시즌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종목 중에서 실적이 안 좋거나 적자가 많이 나고 있거나 부채가 너무 과하게 늘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갑작스러운 이상 급락 또는 이상 거래 정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는 시즌이 바로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안 사시는 것은 물론이며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반등 시 매도하면서 나오는 것이 탈출하는 것이 여러분들 계좌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